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아, 들리는구나. 예. 예,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지금 14명밖에 없어가지고, 어떡하죠? 예. 어, 네, 좋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수업을 늦었으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첫 번째, 제가 그 전기전자공학부에서는 1학년인지 4학년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공을 이제 돌아가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랑 모빌리티 쪽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쪽 소개하는 강의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나 반도체 공학과 수업이랑 겹치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걸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서, 제 슬라이스 봤더니 저는 반도체공학과랑 겹치니까 동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 하고 동영상을 어젯밤에 보내드린 게 이제 단톡방에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다 녹화까지 끝내놨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카톡이 온 걸 보니까 거기 담당하신 교수님께서 제 것만 설명한 게 아니라 통신 네트워크 RF에 계신 모든 교수님의 연구 분야를 중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모빌리티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야의 모든 내용을 다 커버를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른 교수님 두세 분이 더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연구까지 같이 설명을 하게 라이브로 그럼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쪽 줌 방에 가서 30분 동안 강의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의 아니게 늦어버렸는데 지금 학생이 15명밖에 없어서 수업을 진도를 막 나가긴 좀 뭐하고 오늘은 그러면 천천히 진도를 나간 다음에 강의를 유튜브로 공유를 하고 다음 수업 시작할 때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하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대신 오늘은 천천히 나가니까 질문 많이 하고 여러분의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늦었으니까 30분이 늦었으니까 뒤에 15분 개인 면담은 오늘은 하지 않을게요. 죄송하지만 하지 않고 15분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만큼 채우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15분이 또 비죠. 이제 그거는 제 다음에 또 개인 면담 없이 한번 꽉 채우면 그때 이제 오늘 아침 15분, 30분 이제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메이크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해 볼게요. 죄송하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갑자기 불려가게 될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자, 우리가 이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렇죠? 우리 텐서플로우 2.5를 했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께 우리 배운 우리 이거 코드 라인 바이 라인 형광펜 치면서는 지난번에 봤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여러분 복습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제가 그, 그 뭐지? 옆에 그 애들 앉혀놓고 구멍 까먹으면서 얘기하듯이 이제 스토리텔링 하듯이 하나하나 이제 말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싶어요. 자, 첫 번째 라인. 자, 이건 텐서플로우 쓴다는 소리야. 라는 거고, 두 번째 라인, import tensor numpy as np라 쓴 거는 뭐냐면, numpy라는 것도 쓸 거야. numpy라는 거 쓸 건데 말이야. numpy라는 건, 자, 여기 보이시죠? numpy라는 걸 보기 가서, 전체 보기. 전체 하면 더 크게 봅시다. 자, numpy라는 걸 쓸 거야. numpy라는 거 쓸 건데 numpy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np 점 그래서 np라고 약어로 쓸 거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1,1, 2,2, 3,3을 집어넣으면 10, 20, 30이 나와야 되는 모델을 학습을 시킬 거야라는 겁니다. 시험 점수로 대칭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1시간 공부하고 1년치 족보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은 10점을 받고 2년치 공부했대. 2시간 공부하고 2년치 족보를 가진 학생은 20점을 받고 3시간 공부하고 3년치 족보를 가진 학생은 30점을 받았다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모델을 학습을 시킬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했듯이 X가 가로로 2개씩 들어오니까 W라는 건 얘를 행렬 곱셈을 하기 위해서 1 by 2가 들어왔으니까 2 by 1으로 들어와야 이게 딱 잘 맞게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컨닝을 해보면 7번째 라인에 미리 한번 보면 W라는 변수를 만들면 그 변수는 2 by 1로 세로 벡터 2칸 사이즈로 만들어야지 지금 X 벡터에 있는 가로 벡터 2칸 사이즈랑 곱셈이 잘 돼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5, 6번째 라인은 그냥 X 언더바 데이터를 넘파이라는 구조로 바꿔주기 위한 거예요. 넘파이를 얘가 입력을 받기 때문이죠. 넘파이 형식으로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요 X 언더바 데이터란 요거를 대가로로 시작한 얘, 대가로 끝난 얘, 이 통째로 요거에 그냥 싹 넣어주면 돼요. 이거 그냥 싹 넣어주면 돼. 그렇게 코딩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W랑 B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학습을 하는 주체죠. 그래서 요걸 위해서 tf.variable이라고 부르는 변수로 선언을 해요. 변수니까 계속 업데이트돼서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딥러닝이 뭡니까? 저 W랑 B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랜덤 값을 시작을 하고 노멀이라는 걸 붙인 건 뭐냐면 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즉 정규 분포다라는 소리예요. 정규 분포에서 아무 값이나 랜덤으로 초기로 세팅하고 시작해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컵처럼 생긴 모양에서 초기 값에서 점프 뛸 때 그 초기 값이 바로 저 랜덤 값을 잡잖아요. 그 랜덤 값을 세팅을 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값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러면 그 초기 값을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라는 방식으로 점프 뛰면서 우리가 W 값이 제일 작을 때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를 16번째 라인에서 포문이 2001번이 돌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 밑에는 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냥 잘 하고 있는지 프린트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논리는 뭐냐면 2001번이 포문이 돌면서 run underbar optimization이라고 말하는 이 함수를 실행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나를 봤더니 이 10번째 라인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def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네요. 우리 C 언어 배울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었죠? C 언어 배울 때는 뭐 인티저, 뭐 플롯 이래서 이 함수의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썼지만 파이썬은 이게 함수라는 의미로 definition, 즉 함수를 내가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함수 이름은 run underbar optimization이다. 즉 optimization을 수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11번째 라인에 with 한 다음에 이제 탭을 띄었죠. 탭을 띈다는 건 우리의 C 언어에서 이게 중괄호를 쳐서 우리가 그 C 언어를에서는 함수를 구별했지만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게 탭을 하나 넣었어요. 이거를 영어로 인덴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인덴테이션을 하나 딱 넣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 넣은 얘네들은 다 요 함수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16번째 라인부터는 포문이 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가 끝난 거예요. 즉 DEF로 함수를 만든 거는 10번째 라인부터 시작해서 15번째 라인까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안에 또 with 쓴 다음에 tf.gradient tape sg라고 써놨어요. 얘네들 하나로 묶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라디언트를 수행하기 위한 우리 그 최소 자승법이라고 하는 이 점프하는 걸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그라디언트라는 이름으로 이 테이블을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 또 인덴테이션 한 번, 두 번에서 위드도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요 안으로 들어간 게 12번째 라인과 13번째 라인이니까 이 두 개의 라인은 또 여기 W에 위드에 묶이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세 라인이 한 뭉탱이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드디어 우리의 AI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리니어 모델은 어떻게 생겼죠? WX 더하기 B라고 해서 HX라는 하이포세시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의 모델은 WX 더하기 B예요. 그러면 X가 X 언더바 데이터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W를 곱해줘요. 근데 WX로 안 하고 왜 X를 먼저 하고 W를 나중에 해죠? X가 1/2고 W는 2/1이니까 이렇게 X를 먼저 쓰고 W를 나중에 써야 하나의 값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쓰면 2/1 곱하기 1/2니까 2/2 행렬이 나와버리겠죠. 그냥 하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결합이 된 WX 더하기 WX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X를 먼저 두고 W를 나중에 한 다음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행렬의 곱셈 함수를 써서 하나의 값을 만들어주고 WX 더하기 B가 필요하니까 더하기 B까지 해서 우리의 AI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AI 모델을 만드는 건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코스트 함수를 만들어야죠. 코스트 함수는 어떻게 했죠? 우리의 HX라는 모델을 실제 값과 빼기를 해서 차이를 구한 다음에 스퀘어에서 제곱을 했고 걔네들을 평균을 내줬다. 평균 함수는 reduce underbar mean, 전체 제곱하는 함수는 스퀘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 값과 AI 모델과 실제 값을 빼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주면 우리의 코스트 함수다. 우리가 배운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로 묶어줬어요. 자, 모델과 코스트를 하나로 딱딱 정리를 해줬어. 그럼 코스트를 갖다 놓고 그라디언트란 걸로 이제 우리가 편미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tf.gradient 탭이라는 걸 다 써도 되지만 as g라 그래서 g라는 변수로 요거를 통째로 가름을 했어요. 텐스플로우 다 쓰는 것 대신 우리 tf라고 쓰고 있죠. numpy라고 다 쓰는 것 대신에 np라고 쓰고 있죠. 파이썬에서는 tf.gradient 탭이라고 다 쓰는 대신에 g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갖다 놓고 이 통째로 묶어준 걸 갖다 놓고 그라디언트란 함수에 우리가 점프 뛰고 싶은 대상에 되는 함수가
코스트라는 함수니까 이 코스트를 집어넣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W 값과 B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대괄호로 하나의 패키지를 묶어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그라디언트 하나가 되고요. 얘를 우리가 말한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옵티마이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함수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편미분을 하나하나 손으로 일일이 다 짜야 돼요. 이 얼마나 낭비가 심하고 고생이 심합니까? 편미분을 어떻게 시연으로 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힘들겠죠. 편미분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텐서플로우 안에 옵티마이저라는 데 들어가면 말이야 SGD라는 함수가 있어. 그거 갖다 쓰면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S가 붙었으니까 스토캐스틱이라는 의미인데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식으로 미분을 하는 건 이 한 줄을 쓰면 딱 미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러닝 레이시라 해서 우리가 알파 값은 우리가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로 찾는다 그랬는데 0.01로 세팅을 하고요. 이 그라디언트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W와 B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apply 언더바 그라디언트라는 함수로 집어넣어 준다. 요거는 그냥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이 미분이 한 번 수행이 되는 거예요. 요거에 의해서. 얘가 한 번 불릴 때마다 우리가 포문에 의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한 번씩 수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좀 어렵긴 한데 이 부분들은 맨날 씁니다. 처음 볼 때는 이게 뭐야? 되게 헷갈리잖아. 뭐 그라디언트를 만들고 그라디언트 또 넣어서 또 적용을 한다고 코스트 넣어서 WP 넣는데 또 넣네?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G이라는 함수를 써서 얘네들은 하나 묶어준 거예요. 묶어서 한 방에 집어넣는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들은 함수들이기 때문에 함수를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는 그냥 자주 보면 눈에 익는 겁니다. 처음이라서 제가 설명을 꼼꼼히 하는 건데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 아 어떻게 되는구나라고 전반적인 흐름을 아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세요. 자, 이건 이렇고 그럼 파이토치랑은 어떻게 구현이 됐느냐를 볼게요. 파이토치는 자, 사실 이 모든 게 다 필요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임포트 토치라는 게 있고요. 토치를 쓰겠다. 파이토치라고는 부르지만 저희가 라이브러리 이름은 파이를 빼고 그냥 토치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에서 쓰는 텐서플로우에서 파이 텐서플로우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라이브러리 이름은 그냥 토치입니다. 토치고요. 뒤에 보시면 여기 막 NN 썼지만 이거 아마 제 생각에 2번째 라인, 3번째 라인이 없어도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이따가 15분까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텐서플로우 또는 파이토치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볼 때 2, 3번째 라인을 안 써도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치 옵티마이제이션 뭐냐면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걸 하고 싶어서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멈이라고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넘파이가 있고요. 자, 넘파이는 왜 있을까?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이거 2번, 3번, 4번, 5번 다 날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이따 실습을 하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는 파이토치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주는가라고 한다면 이 토치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덧셈기 맨 처음 만들었던 예제 코드에서 그 다음에 텐서라는 거 안에다가 값을 세팅한다고 했습니다. 텐서라는 거 안에다 값을 세팅을 하는데 얘네들은 소수점을 가진 값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플롯 텐서 안에다가 얘네 두 개를 이게 집어넣어줘요. W와 B 값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토치인데 얘네들은 초기 값을 정규 분포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제로스라 그래서 0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들을 뽑아서 가져와요. 그리고 W는 2,1로 하고 B는 1로 하죠. 그 다음에 required 그라디언트, requires 그라디언트 이건 뭐냐면 미분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미분을 하면서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require 필요하냐,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게 필요하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다 true 세팅했으니까 다 맞는 것이고요. 자, 옵티마이저라는 걸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옵티멈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옵티멈 한 다음에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아까처럼 SGD라고 해서 함수 이름이 똑같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W와 B 값을 찾는 것이고 LR은 뭐냐면 learning rate.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가 알파 값을 learning rate. 그래서 LR 이렇게 쓰는 겁니다. learning rate 줄임말이에요. 이것을 0.01로 세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1번을 돌면서 이제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모델을 만들어야죠. 모델은 토치한 다음에 몇 한 다음에 x 언더바 데이터 x 값을 넣고 w를 곱한 다음에 더하기 b를 한다는 건 텐서플로우랑 똑같죠. 그 모델을 만든 다음에 어
실제 값 y랑 차를 구하고 여기는 tf.scalar라는 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는 제곱을 곱하기 하나가 아니라 곱하기 곱하기 2 하면 텐서플로우가 파이썬에서는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을 하고요. 그다음에 mean이라는 함수를 써요. reduce under mean이 아니라 mean이라는 함수를 쓰면 평균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코스트 함수의 기본적인 세팅이 되겠고요. 자, 이 세 개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옵티마이저가 제로 그라디언트, 즉 뭐다? 이 미분 해가지고 그라디언트 미분해서 0이 될 때까지 최소값을 구할 때까지 계속 미분해줘라는 거고, 코스트 값을 통해서 백워드라는 단어 나중에 배울 건데요. 백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값을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고,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계속 이걸 한 스텝 한 스텝 가게 2001번 점프를 뛰어줘라. 이 스텝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옵티마이저를 한 스텝 이렇게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4, 15, 16은 우리 항상 패키지입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W와 B 값을 프린트하면 됩니다. 사실 토치를 썼기 때문에 w.numpy라는 함수를 쓰는 것도 맞는데 지금 이 경우는 W랑 B를 그냥 프린트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제 같이 이제 저랑 같이 코딩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콜앱을 켜서 파이토치를 구현할 수 있게 지금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콜앱 여러분도 같이 이제 실습할 수 있게 준비하시면서 이 코드를 쭉 써주시면 그 사이에 제가 콜앱을 킬 때까지 여러분께서는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같이 코딩하면서 모르는 부분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콜앱을 킬 동안 여러분께서는 같이 콜앱 준비하는 동시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요. 만두초공학과 파이썬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새로 만들기, 더보기 해서 이제 구글 콜앱 파이토치 화면 잘 보이시죠? 파이토치 이거 리니어 리그레션 볼게요. 자, 봅시다. 저는 임포트 쓴 것처럼 이제 토치, 그래서 파이토치를 쓰겠다라고 했고, 엑스 언더바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인데요. 얘는 토치 점 이제 플롯 텐서. 얘는 실수형으로 텐서형으로 이제 우리가 텐서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안에서 대괄호 안에다가 1,1 넣고, 그 다음에 2,2 넣고, 그 다음에 3,3을 넣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y 언더바 데이터에다가는 여기다가 10과 20과 30을 넣습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 학습을 할 데이터는 다 만들어 놨어요. W라는 곳에다가는 얘는 변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토치에서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제로스. 그래서 일단 얘는 일단 0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로라고 원래 함수가 있는데 제로는 0 하나고 제로스는 여러 개죠. 그러니까 행렬이 들어오니까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서 s를 붙여서 제로스라 쓰는 거예요. 여기서 2,1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requires gradient. gradient는 true다. 이렇게 b. 자, 그 하유정 조교님 계신가요? b는 이거랑 똑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1이라는 값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옵티마이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임포트 우리 위에 있던 강의 노트에서 제가 한번 강의 노트에서 필요한 부분 한번 잘라내고 해보려고요. 임포트 토치점 옵티멈 옵티마이제이션을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함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s 옵티멈 이렇게 해주면 여기다가 토치점 옵티멈이라고 다 써야 되는데 다 쓰기 귀찮으니까 옵티멈이라 쓴다는 소리구나 해서 옵티멈 한 다음에 우리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쓴다. 그라디언트 디센트 이름은 뭐다? SGD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찾아내고 싶은 값은 뭐다? W랑 B다. 라고 써주고 러닝 레이트는 0.01이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W, B, X, Y 다 됐고 옵티마이저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에포크라 그래서 내가 이걸 몇 번 반복하느냐 를 in range 해서 지금까지 2001번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한 번에 탭이 들어간 게 이게 포문이 도는 루프예요. 그래서 우리의 AI 모델은 어떻게 만든다? 토치한 다음에 행렬 곱셈을 W랑 X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맷 뭐를 써주고요. X를 먼저 써주고 그다음 W를 나중에 써주고 더하기 B를 하면 모델이 되고요. 그러면 이 모델이 있으니까 코스트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코스트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 모델에서 실제 값인 y 언더바 데이터를 빼고 그다음 얘를 통째로 제곱을 해서 제곱을 한다는 건 곱하기 2를 해서 그럼 얘를 평균 내야 된다라는 거니까 토치점 민이라는 함수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만든 옵티마이저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스토캐스트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옵티마이저 점 한 다음에 제로 그라디언트와 그다음 코스트 백워드와 그다음에 옵티마이저 스텝은 여러분 그냥 밑에 있는 세 개는 그냥 계속 나란히 쓰시면 됩니다. 요 이 함수 이름이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이 함수 이름 백워드 이런 느낌의 이름은 우리가 중간고사 때쯤에 가면 배울 이론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 세 라인은 그냥 자동으로 써줘야 내가 학습이 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다 끝난 다음에 프린트로 W 값과 이제 B 값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포문을 벗어난 다음에 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포문을 돌면서 계속 프린트가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한 번만 프린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결과를. 자, 이렇게 나오죠. 값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한번 저처럼 이렇게 따라하셨으면 import numpy s numpy 한 다음에 이건 교재 없는 내용이죠. 교재 있는 내용이구나. numpy에서 numpy 한 다음에 프린트 밑에다 또 프린트 w.numpy 이렇게 b에다가 프린트 b에서 이거 두 개 더 프린트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었나? 잠깐만. 넘파 이렇게 못 쓰네. 어, NPC 넘파인가? 예,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넘파 테스트 리쿼드 그라디언트. W 그라디언트가 필요해서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에러 메시지 보는 법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넘파이에서 이 값만 따오려고 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이거 조금 어려운 거라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보여드린 건데 자 보세요. W랑 B는 보시면 알겠지만 토치로 만들었어요. 얘는 지금 텐서란 말이에요. 그쵸? 텐서를 그대로 프린트를 하면 뭐라 그랬어요? 정확한 값이 안 나오고 설명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여기 대괄호 4.9977 그다음에 4.9977 요것만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그냥 프린트를 썼기 때문에 텐서라는 것이 뒤집어져서 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요 뒤에 있는 프린트 두 개의 결과물이에요. 즉, 요 대괄호에 있는 이 값만 깔끔하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는데, 우리 강의 노트 몇 페이지였죠? 파이토치 맨 처음 쓴 거. 1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넘파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됐었어요. 근데 이 넘파이라는 걸 붙이면 저도 이제 될 줄 알고 이게 딱 써봤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네요. 왜 안 되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런타임 에러, cannot call numpy. 우리 numpy를 쓸 수 없어. 텐서에. 왜 쓸 수 있냐면, 어떤 텐서에 쓸 수 없냐면 that requires gradient. 그 그라디언트를 미분하는 텐서에는 쓸 수 없다라는 거죠. 대신 뭘 써라? use 텐서에서 dot numpy 같은 걸 써라라는 겁니다. 텐서에서 다 넘파를 써라.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여기다가 텐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어, 이렇게 쓰는 건가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따로 알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이건 아니지. 그치? 텐서 오브젝트 이거 쓸 수가 없지. 뭘 쓰라는 거지? 닷 이거 써야 되나? 예, 항상 이렇게 디버깅이 문제입니다. 그쵸? 이거 쓸 수 없죠. 인밸리드 에러. 예. 자, 이거 하면 다시 에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detach. 아, detach를 써라. 오케이. 근데 디체치를 써도 이게 텐스라고 부르는 건 똑같은데, 아, 디체치 뒤에 그 다음에 넘파이를 써야지. 왜냐하면 required gradient true 요거 때문에 우리 넘파이를 못 썼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넘파이 해서, 그쵸?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 있는 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 뒤에 있는 거. 자, 보시면 원래는 우리가 알던 대로 넘파이 이렇게 썼어요. 자, W에다가 쓰면 에러가 나와. 뭐라 나온다? 야, 우리는 numpy라는 함수를 부를 수가 없어. 텐서에 그라드하는 걸 required 하다고 세팅을 한, 지금 이 뒤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W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한 애들한테는 numpy라고 쓸 수가 없단 말이야 했어요. 대신 뭘 사용해라? 텐서에다가 닷 디태치랑 닷 numpy 두 개를 연달아서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전 요게 빈칸이 있는 줄 알고 요 함수 따로 요 함수 따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것만 먼저 써봤죠. 지금 과정 중에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자, 요것만 먼저 이렇게 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 요게 사라졌네. 사라졌어. 그렇지만 텐서라는 요건 계속 남아있어요. 우린 지금 이걸 빼고 이 가운데는 이 순수한 이 데이터만 뽑아내고 싶은데, 이 텐서라는 이렇게 딱 싸맨 게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required gradient true가 없어졌으니까, 그래? 그럼 이제는 numpy라는 함수를 이 뒤에 쓸 수 있겠네. 그래서 numpy라는 걸 써서 이렇게 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수한 데이터만 W 값과 B 값만 이렇게 뽑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그러면 이 코드는 이제 완벽한 것 같은데, 강의 노트랑 비교를 하자면 이제 필요 없는 라이브러리를 제가 몇 개 제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필요 없는 라이브러리를 제거를 했다는 건 지금 강의 노트 지금 34페이지 여러분이 보시는 데를 볼 때 지금 강의 노트 상에서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두 개를 날렸다는 소리죠. 이건 뭐냐면 토치.nnsn이라고 두 번째 라인에 있고 토치.nn.functionalsf라고 해서 세 번째 라인에 있어요. 이 두 개는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인공신경망을 쓸 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내부적으로 인공신경망을 쓰기 위해서 코드를 막 고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에 저 라이브러리를 나중에 쓰지 말고 그냥 미리 한번 넣어준 건데, 지금 이 순수한 이 코드 자체, 이 34페이지 코드 자체에서는 보시다시피 안 써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없애도 되죠. 이제는 이런 거 프린트 바로 하지 말고 이렇게 디태치 먼저 한 다음에 넘파를 해야 된다. 디태치가 필요한 이유는 디태치 주석을 남겨봅시다. 나중에 또 까먹었으니 required for eliminating 요거 없애기 위해서 썼다. 라고 이게 제가 주석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나중에 코드를 여러분께서 다시 보셨을 때에도 별 어려움이 없으시겠죠. 자, 이렇게 코드를 변환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안 쓰는 부분을 제거한 좀 깔끔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캡처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캡처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래서 오늘 토치 고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는 것 같네요. 자, 학생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optimizer can only optimize tensor, but one of the parameter is tensor 이러면서 안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자, 정우철 학생, optimizer can only optimize tensors. 아마 W랑 B가 지금 optimize하는 대상으로 넣어놓고 있잖아요. 정우철 학생 W, B 정의할 때 혹시 뭔가 이대로 안 쓴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요 두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리소스 베리어블이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도 이거 정호철 학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에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에러를 읽는 것도 이제 프로그래머의 능력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리소스 베리어블이라는 거 뭐냐면 어 베리어블을 정의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볼 때에는 이 W와 B가 어딘가에 뭔가 오타가 있던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컴마를 마침표로 썼거나 아니면 요 괄호를 열고 대괄호를 안 썼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요 위에 요걸 제대로 안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요 부분 정호출 학생 한번 수정해 볼까요? 네. 그럼 정호춘 학생이 한번 수정해 보고 수정할 동안 우리 딴 것도 한번 더 해봅시다. 지금 시간이 한 8분 남았는데 텐서플로우 코드까지 한번 해볼까요? 해결했대. 아, 그렇죠. W를 B로 안 바꿨죠. 맞아요. W를 B로 안 바꿨으면 요게 W일 거고 그러면은 요 라인 입장에서는 B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거니까 요 안에는 텐서만 들어와야 되는데 B라는 건 새로운 변수인 것 같긴 한데 텐서가 아닌 게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니까 옵티마이저는 텐서만을 옵티마이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텐서가 있어야 돼 라고 표시를 한 것 같네요. 맞나요, 정호춘 학생? 정호춘 학생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죠? 네. 그래서 이것처럼 요거를 코드를 잘 읽어보시고 꼼꼼히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고 이제 에러를 고쳐나갈 수 있으십니다. 자, 뭐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시죠. 오늘은 여러분께 좀 죄송하지만 저는 약간 여유 있게 끝내드리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제가 제 잘못이긴 한데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하나만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자, 텐서플로우 2.5 버전 해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써보는데 요것도 우리 하는 데까지만 할게요. import tensorflow stf 쓰고 import numpy smp 이렇게 쓰고 그다음 이거 지금 저는 몇 페이지를 하고 있냐면 몇 페이지죠 이게? 32페이지죠. 32페이지 코드를 여러분이랑 같이 실습을 한 겁니다. x 언더바 데이터라는 걸 만들었지만 대괄호 대괄호에서 1,1 2,2 3,3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y 언더바 데이터라는 건 여기가 30 여기는 20 여기는 10 이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x 언더바 데이터라는 것에 우리는 numPy에서 제공하는 array라는 이 함수 안에 이 x 언더바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서 얘를 numpy 스타일로 만들어주고 데이터 타입은 mp.float 30이다 라고 바꿔줬어요. 그러면 똑같이 y 언더바 데이터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 교재에 있는 그대로인데요. 사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요거를 통째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걸 좀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그냥 저런 거를 우리가 MP 어레이로 만들었다 이러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3, 4번째 라인에 있는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를 5, 6번째에 X 언더바 데이터, Y 언더바 데이터에 집어넣어 주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네 줄을. W는 tf. variable, tf. random, normal, 그 다음에 2,1 넣고 B는 베리어블 안에 1 넣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6번째 라인을 먼저 쓸게요. for step in range. 그래서 우리 2001번 돌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run optimization 이라는 함수를 계속 불러주면 된대요. 그럼 우리 학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옵티마이제이션 함수를 만들어 run 언더바 옵티마이제이션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def에서 run 옵티미제이션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주면 함수 만들 때 뒤에 땡땡이로 끝나야 됩니다. 딱 이렇게 하면 돼요. 딱 만들어주면 여기서 with tf.grad dient tape sg 라고 하면 g. 어쩌고저쩌고 하면 저 tf.gradient tape이라는 걸 동시에 다 부르는 거예요. 이 안에 모델이라는 걸 만드는데 tf.met 뭘 한 다음에 이 안에 x 언더바 데이터를 넣고 w 넣고 더하기 b까지 하면 모델이 되고 코스트라는 건 tf.reduce 민을 한 다음에 이 안에 tf.square 이 안에 우리가 뭐죠? 우리 모델 값과 그 다음에 y 언더바 데이터라는 실제 값을 tf.square로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reduce min으로 평균을 내주면 그게 코스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위드를 벗어나서 gradients 안에다가 g.gradient 한 다음에 그 코스트 w, p 코스트 함수를 넣고 그라디언트 wb를 같이 넣고 학습을 하고 tf.optimizer 안에 있는 스토캐스트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써서 0.01 한 다음에 apply 언더바 gradients라고 하면 일단 gradients 디센트를 apply 해라. 계속 적용을 해라라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들을 집으로 묶어서 gradients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제 실행이 되는 부분까지 만든 거예요. 즉 이 안에 묶어서 모델과 코스트를 만들어주고 이 밑에는 옵티마이저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안 나오겠죠. 왜냐면 프린트하는 데가 없잖아요. 계산만 다 끝나면 프린트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코드를 여러분이 좀 지저분하게 보여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TF 좀 옵티마이저 왜 이러지? run optimization 안에 텐서플로우는 옵티마이저라는 게 없다. 자, 옵티마이저. 철자 틀렸습니다. 옵티마이저. 예. 그래서 이제 실행이 되고 이제 끝날 텐데요. 사실 프린트가 나오게 하려면 18, 19, 20, 21번째 라인에 강의 노트 있는 부분도 써줘야 돼요. 하지만 그 부분 써주면 너무 이게 지금 있는 것도 복잡한데 너무 복잡하게 보일 것 같아서 써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결과를 보고 싶으시면 18, 19, 20, 21까지 이 포문 안에 쓰시면 답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 알고리즘 외적인 프린트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저는 가끔 이 코드를 좀 고쳐보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얘를 그라디언스라는 게 요거니까 집 안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라디언이 이거라며. 그럼 요거를 지워도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제가 맨날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면 동작할까? 저는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보니까 8초의 시간이 들어서 지금 끝났는데요.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를 왜냐하면 지금 강의 노트 14번째 라인에 있는 그라디언스라는 변수를 만들었지만 결국 15번째 라인에서 한 번밖에 안 쓰거든요. 집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라디언스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지 말고 g.gradient 만들어서 그 집 안에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현을 해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자, 지금 14분이니까 15분 될 때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그 이후로 끝내도록 하겠고요.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30분 너무 저도 갑자기 8시에 아침 8시 반쯤에 알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오전 30분은 나중에 제가 그 보강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15분씩 그 미팅하는 시간에서 나중에 좀 빼가지고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아니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 시간이 좀 짧았으니까요. 그 단톡방에서 주말이나 추석 중에 해보시고 여러분께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추석 때 수요일은 당연히 휴강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보강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 룰상 보강이 필요하면 이제 제가 그것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서로 논의를 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논의를 해서 우리 보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석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